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이 내란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에 할 테면 하라고 응대하며 매우 비협조적인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한 전 대표는 왜 이렇게 특검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내비춘 걸까요? 이것도 모자라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해 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얘기 잠깐 해봐도 될까요? 해야 재밌어요. 한동훈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이가 나경원 의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잘하잖아요. 예금. 나경원하고? 나경원하고. 방금 영상에서. 영상에서. 예. 때로는 잘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영상에서는 한동훈 나도 팬 될 뻔했어요. 네, 저도 한동훈 팬 될 뻔했잖아. 네, 한동훈이가 그동안 마치 본인이 전면에 서서 내란과 맞서 싸운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죠. 네. 특히 본인이 계엄 해제 요구한 국회 통과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를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한동훈. 그래, 한동훈이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또 계엄 막을 수 있었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 한동훈 얘는 지 살라고 했던 거고 그렇죠. 맞아. 그 이후에 계속 우왕좌왕했었어.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특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대해서 한동훈의 진술을 좀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불러서. 네, 왜냐하면 진상 규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건 웬일인지 한동훈은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네. 진짜 웃긴 일이야. 지가 그렇게 잘하고 했는데 이거 불응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은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를 했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마저도 됐다 안 간다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 이러는지 몰라요. 페북 잠깐 소개해 주세요.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는 거 모두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으로 이야기했고 내가 계엄 저지했던 행동 실시간 영상으로 공유됐다. 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 상황을 법원에서 증언해 주거나 검찰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거 증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그냥 책으로 쓴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피고인이 내가 증거 동의 못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예 그 사람 불러와야 돼요. 당연하죠. 그 상황을 증거로 쓰려면 예. 한동훈 장관이 저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한동훈 전.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거를 가장 잘하는 애가 한동훈이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만 이상한 대답을 하고 그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어차피 못 빠져나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해봤자 이 당에 있는 다른 지지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네. 표가 나오는 것도 지금 아닌데 이제 본인이 옛날에 안철수 의원하고 똑같이 지금 행동하는 거잖아요. 맞아. 나도 그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왜 둘이서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원래 친한계 의원들이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고. 근데 아무도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노선을 정확히 정해줘야 그렇습니다. 돼. 근데 안 그러는 이유가 뭐 정치를 계속 하려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그 내란 특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이 뭐 저렇게 책 뭐 얘기하고 하니까 내란 특검에서는요. 책 출판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 증거를 현출하는 것은 다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할 테면 해라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유감이다. 또 뭔 소리 하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뭐 탄핵이란 단어를 또 꺼냈죠? 네, 대통령이 이건 이제 서로 막 불이 붙으면서 야당도 같이 참전한 모양새가 됐는데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 쫓아내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숨 들으시는 거예요. 먹잇감이 하나 생기니까 네. 참 하이에나처럼 이제 달려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시작 전에도 미국하고 관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더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미국 관세과의 관세 협정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아직. 네네네. 그리고 에이펙도 치러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식이 올라서 굉장히 지금 기분 좋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도 든든해지고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민생경제 정책으로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뭐 크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김정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 특히 본인에 대한 재판은 사실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법부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도 정면으로 나서겠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무슨 선전포고 하듯이 몽땅 다 해라 이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썼어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역사가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대장동 재판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나무 변호사도 뭐 알고 또 김만배 씨도 알고 또 그 당시에 정말로 검찰 측에서 증언을 서가지고 사건을 막 뒤집어 놨던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 쌍방울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 측 주장을 대변해주는 듯이 말했던 그 증인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다른 말을 또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전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정말로 대통령이 여기 껴가지고 재판해도 되겠다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는 대통령하고 무관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특히 지난번에 윤석열 당시에는 이 검찰 개혁을 만들어내게 된 단초가 바로 윤석열식 정치 검찰들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괴롭혔던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게 바로 자기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내지는 그런 의심이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네.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 쫓아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이제 너무 과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맞아, 그렇지, 저 대법원장이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수긍하는 면이 있는 것은 이 사법부도 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재판은 몰라도 그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낸 거 그거는 좀 위험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고법에 지금 내려가 있는데 그거는 결정 내려지면 헌법 84조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은 탄핵 또는 판결에 의해서 물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판결에 의해서 이게 유죄가 확정되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두렵지 않습니까? 다른 재판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힘 눈엣가시 나경원이 결국 6년 만에 1심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법사위에서는 간사 선임마저 부결이 된 상황에 말도 못할 곽규택의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논란이 되며 어제 하루 정치계는 혼돈과 혼란의 케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6년 만에 1심이죠, 김필성. 네, 이제 1심입니다. 6년 저렇게 재판을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이에요. 예. 제가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 아이고.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들려주세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그 재판 지원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재판이고요. 아마 법조인으로서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변호인이니까. 근데 그 재판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2주에 3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는 화금을 했고요. 또 한 주는 금요일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격주에 한 번씩 했고 금요일은 매주 했는데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6시 넘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도 견디기 힘든 스케줄이에요. 그걸 매일 안 해요. 왜냐면 그 시간 내내 증인신문 하는 거거든요. 증인신문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재명 그 당시 이제 당대표는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재판을 몰아쳤냐면 당시에 2024년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일이 수요일입니다. 그 전날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재판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을 몰아쳤는데도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 그 나경원 재판에 대해서 나경원 등 이제 여러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6년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심 나오고 이제 지금 사실 실형이 어쨌든 구형이 됐잖아요. 2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근데 아무도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법사위 간사로 지명이 돼 있는데 아무도 사법 리스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사법 리스크 재판 지원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으로 뒤집혀서 적용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동문 633을 지키나 본데 6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판사님들 그러셨어요. 이제 판세란 말이나 정말 나경원 씨는 방금 그 변명도 너무나 비열합니다. 그 빠루와 약간의 망치를 이제 빠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쇠 장돌이 또는 뭐 모루 발구 뭐 아니 그러니까 긴 장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장돌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공사현장 일해봤는데 저게 아주 유용하긴 한데 이제 미국의 영어 막대기 빠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빠루라 한 건데 왜 근데 우리가 나경원 빠루라 하냐면요. 팩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나경원이 최배우원을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요. 사람이 오고 가도 못하게 하고 회의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당시에 진보개혁 중도 정당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려고 그 장도를 갖고 온 겁니다. 나경원 말대로 나경원이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들고 이것을 여당이 뭐 폭력을 행사했다고 막 사고를 큰 소리 칩니다.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여당이 갖고 온 걸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장도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의원 감금, 국회 난동 사태를 나경원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서 나경원 빠루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경원이 빠루를 흔들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걸로 마치 빠루하고 해머로 여당원들이 폭력을 행한 전혀 사람한테 위협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현장을 너무 기억하는데 그때 어디에서 사용이냐? 나경원이 걸어 잠근 문을 열려고 그거 장도리로. 그때 사용하고 놔두고 한 것을 지가 들고 설친 겁니다. 이게 여당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말로. 오늘 검찰이 기소 5년 6년 5개월 만에 구형을 했습니다. 나경원한테 보여주세요.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일 거예요 아마 혐의가. 어제 구형했을 겁니다. 어제. 그래서 패스트트랙 2년 구형.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빠루 프레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나경원만 구형된 게 아니고요. 황교안 1년 6개월 그리고 송원석 그렇죠. 징역 10개월이랑 벌금 200만 원 그리고 같은 당에 이철규랑 홍철호는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여기 뭐 26명의 김태흠, 이장우 대전시장 뭐 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뭐 다 저기 구형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아니에요. 구형인데 검찰에서 11월 20일인데 이게 이제 어찌됐건 이게 1심 구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심 선고잖아요. 네네. 나 이게 좀 이게 또 그 지방선거랑 엮여갖고 뭐 정치적 판결이다 뭐 이게 엄청 또 이것도 혼탁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쟤네도 애매할걸? 지금 지선을 앞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6년 지났는데요. 6년이 뭐야 말이. 오늘 저거 관련해가지고 법사위에서 또 한 번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나경원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법사위에 간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결됐어요. 그렇죠. 간사는 부결됐어요. 나경원 간사는 날아갔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저 박균택 의원이 나경원이 간사가 되면은 안 되는 이유. 그렇죠. 7가지 이유 해가지고 요거를 다 하나하나 읊으셨습니다. 풀 버전에서는 11가지입니다. 11가지. 예. 징역 2년 구형됐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막말을 했고 공소 취소를 청탁했고 이거 한동훈이랑 싸웠었죠? 그렇죠. 네. 교육부 청탁에다가 자위대 행사 참여, 나아베, 낙가소녀 이런 별명도 있고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렇죠. 종합체다. 그래서 법사위 간사는 절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 이제 하니까 저 국민의힘 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박지원 의원이 큰 어르신으로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나경원 간사가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적절하냐. 특히 이 법사위는
그 저기 법원이 피감기관으로 있다. 그렇죠. 근데 나경원의 남편은 춘천지법의 법원장이야. 그러면 남편이 법원장인데 법사위 감사로서 감사를 하는 게 피감기관의 입장으로서 이해 충돌. 이게 말이 되냐? 네. 너무나 빼박인데 그거는. 5선 경력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는 분인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법사위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 그중에 네. 보면 나경원 씨가 5선쯤 되고 자기 숙제도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맹렬한 전투력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허당이 돼요. 맞아요. 감독한테도 안 되고 기억나는 건 초선 어쩌고밖에 없고. 아마 어제 그 구형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미쳤는지 일단 오늘 그 박지원 의원께서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한 어떤 동료 의원으로서 진정 어린 어떤 충고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서울시장도 못하고 당대표. 네, 뭐 그게 무슨 약 올리거나 비아냥이 아니고 진짜 어떤 동료 의원 오랫동안 같이 이제 했던 의원으로서 진정한 충고로 보여졌어요. 실제로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의원이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직접적 이해상충이 되는 법사위 간사로서는 직접적으로 법원을 다뤄야 되는 파트인데.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황당한 해프닝도 있었고. 그러면 그 황당한 해프닝을 하나 보고 올게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춘천 법원장이잖아요. 김재호 판사.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 걸리는데 이게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갔는데요. 한번 싱크 보시죠.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리하다. 박 의원님 너무 무리해요. 박근태 실수했어. 박근태 완전히 정말 응원해요.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 상황이 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제 남편 얘기하니까 박지원 의원에게 부인 뭐하냐고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부인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옆에 있던 박균택 의원이 오늘 전투력을 보이던데 사람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박균택 의원 괜찮네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질문해놓고 그 다음 말이 본인이 그렇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물었다. 알고 물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충격적이죠. 정말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이죠. 예. 게다가 나중에 와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 속으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하고.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를. 어떻게 봐야 돼 이건? 사과 여부의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사자의 문제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국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상식적인 국힘 지지자의 위치에서 저 정도 내용은 전투력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와, 저 거의 다 깡패 수준으로 지금 놀고 있구나. 그냥 2판, 4판, 합의 6판인데 합의 6판이라도 살아가는 길을 뚫고 나가는 방식의 선택이냐. 아니면 저거 그냥 자멸 수준이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지금 이제 선임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민주당과 의논을 하고 가든지 그 절차를 까먹어 버렸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그 뒤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시 정도하면 또 통과가 됐었거든요. 나머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보냐. 그냥 다 타올 던지고 막 다 치워.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가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법사위 간사 선임도 잃어버렸죠. 곽규택 지금 저런 식으로 싸움을 해버리면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부산 영도는 좋아합니까? 와, 파이팅 있는 국회의원 한 명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쌍욕을 하자면 무슨 XX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도 정말로 부족할 정도로 발언을 이제 해버렸는데 그래서 깽판 치고 망하는구나. 민주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사천리로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이쪽에서 막을 만한 도덕적 명분이 없는 거예요. 도덕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 실제로는 힘도 없죠. 그러면 이제 국힘이 뭘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주도로 간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이 사태를 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훨씬 더 속도를 가지고 민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오히려 민심이 박수치면서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상황을 국힘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통일교의 1억 수수 관련 드디어 구속이 된 국민의힘 권성동. 사실 2018년 강원랜드 사건으로 진작 구속이 되었어야 했건만 무려 7년이 지난 후에야 본인이 있어야 할 구치소로 갔습니다.
계속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권성동에게 가장 걸맞은 형량은 몇 년일까요? 밤사이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가 본인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주장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아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 돌아오는 본인은 희망의 혈을 돌리는데 예. 권성동 의원은 2018년도에 구속돼야 될 사람입니다. 네. 2018년도 강원랜드 취업 청탁 네. 또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제가 강원도 수사단장으로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영장을 기각하고 또 재판에서도 전혀 합리적 설명이 안 된 이유로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됐죠. 본인은 그것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대로 진짜 그것이 무죄인지 뭐 그 반성하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것 갖고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왔을 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저를 모욕을 했어요. 모욕. 네, 제가 자기가 광화문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청부 수사를 당했다. 그 권력에 주고 청부 수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기 앉았다면서 저를 얘기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작년 이맘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예. 자기 신상반한테 또 저를 모독을 했어요. 그 배경은 네. 그 당시 2018년도 사건이 정말로 법원에서 봐준 거 아닙니까? 봐줘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됐는데 그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특검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자기를 몰고 온다. 똑같다. 네. 그 당시 무죄를 맞은 건데 그 사건도 정치적 프레임이었고 이번도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것도 정치적 프레임이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다. 희생자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강원랜드 수사단 때 영장이 청구될 때 보면은 취업비리 일을 했다. 자기 11명인가 취업비리 한 거. 그것도 두 번째는 자기 보좌관의 맞춤형 경력직 직원을 또 강원랜드 취업을 시키고 자기 친구를 사회이사를 시켰다는 혐의로 제가 영장을 청구했어요. 청구했는데 이것이 영장이 처된 범죄 사실이고 이거 외에도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영장에 담지 못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그 당시 권성동에 대한 취업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그 보좌관을 부릅니다. 수사를 하려고. 보좌관을 부르니까 보좌관이 출석을 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 전국의 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 수사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부르냐고 항의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검사에게 아니 반부패 수사부장에게 반부패 수사부장 부장에게 이게 권성동 의원의 취업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불렀어요. 이게 보좌관이 출석은 안 오고 대신에 권성동 의원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이 사람은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부르냐? 그때 권성동 신분이 뭔 줄 압니까? 뭐였어요?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세상에. 법사위원장이 자기의 피감기관인 대검찰청 전국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반부패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우리 보좌관 부르냐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그 밑에 있는 연구관이라는 검사에게 알아봐라. 왜 부르는지. 연구관이 검사에게 전화합니다. 수사검사에게. 수사검사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취업 청탁 수사에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연구관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한테 보고를 합니다. 취업비리 수사하려고 불렀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를 합니다. 문서로. 이거 그 보좌관은 문서로 보고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직급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부르지 말라는 거 안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제가 볼 때 전형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직권남용죄인데 뭐가 직권남용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총장이 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서로 대립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총장한테 이것도 직권남용죄 영장서에 넣어야 되겠다. 직권남용죄다. 이거 직권남용죄로 권성동 범죄 사실 넣어야 되겠다. 취업비리 외에도. 그러니까 총장이 그 당시 어떤 말을 하냐. 대검에는 수사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심의회. 이건 상설 조직입니다.
여기에다 회부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조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수사 전문단이라는 것을. 그때 총장이 문무일 총장입니까? 그렇죠. 수사 전문단을 만들어서 예. 제가 반대했죠. 예.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만든 걸로 어쩔 수 없이 협의가 되고 예. 수사 전문단에다 물어보자. 이거 직권남용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 전문단 직권남용 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 부리지 말라고는 안 했잖냐. 이거 눈 가리고 앙한 것이죠.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